이번 시간에는 김동리 작가의 영마라는 작품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와 전체 줄거리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 계연, 옥화, 그녀의 아버지, 성기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연과 성기는 연인 관계이고 옥화는 성기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계연의 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성기와 계연이 둘이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옥화와 계연이 서로 자매지간이라는 게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기와 계연이 사실은 조카와 이모 사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연이 성기를 떠나려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빠 편히사시오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 치가고 있는 향나적섬 옷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드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조카와 이모 사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 필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기가 다시 자리에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그래서 이 우수와 경칩은 각각 봄의 절기들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명 무렵 비가 찌끈거린 줄미였다. 청명 역시 봄의 절기입니다. 중방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완연한 봄의 날씨를 묘사하고 있고 이 봄의 날씨들은 성기의 우울한 심리와는 대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들의 미음 죽을 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죽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거절의 의미인 거죠.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느냐? 성기 역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단념하고 있을 때 건강을 되찾는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깃바퀴 사마귀로 보아 자기 동생임이 불명하다는 것 통사정하면서 자기의 왼쪽 깃바퀴 위에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성기에게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 뜨끔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느냐.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틀날 악양까지 가서 점쟁이를 불러봤더니 이 점쟁이 역시 남의 손을 많이 들여다보듯이 제잘되거나 차라리 망신을 당했지.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매지간이고 이제 조카와 이모 사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의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 일륜이 있는데 어쩌겠는가. 포기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다 생각하지 말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어주었다. 옥화의 마지막 하집 같은 사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도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결심은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이제 거스르지 않고 운명을 순응하는 모습이고 미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고 집에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그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이 고지식한 미련이라는 것은 아들이 역마살을 없애고 떠돌이 삶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떠돌이 삶을 하지 않고 정착하여 같이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이 미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려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 말 없이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러고 한 달이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을 화개골에서 연달아 잡고 내려오는 이른 여름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와 이거는 이제 산나물입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나서 성기는 옥화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엽 하나만 맞춰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엽판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겠다는 떠돌이 삶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지도 다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오량명 보이죽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하얀 나무 옆판을 질방하게 의직하게 느슨하게 엉덩이에 걸었다. 자, 그리고 이 삼거리길이 또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거리길은 이제 세갈래길 밑에 나오긴 하지만 헤어짐과 방랑, 떠돌이함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엿가렛이 반 넘어 들어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여자 화장품들, 바느질, 폐물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화개골 쪽은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이 화개골은 이제 계연이 살고 있는 곳, 지금 성기가 살고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동남쪽으로 길은 하동, 서남쪽으로는 구례가 있었다.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으름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광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도 지금 하동장터 위를 굽이굽이 돌아 구례 쪽으로 향하였으나 성기는 한참 뒤에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천천히 옮겼다. 구례는 이제 여자친구 계연이 떠난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하동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하여서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홀가분해진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재가 또 중요한데, 장소가 중요한데, 화개골은 아까 성기가 살던 곳, 과거의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고, 구례는 계연이 떠난 곳, 운명을 거역하는 삶을, 여기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운명을 거역하는 삶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동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운명을 순응하는 삶으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리 작가의 영마 설명 진행하였습니다.